자, PT입니다. 오늘도 투부정사. 저번 시간에 명사용법 조금 했죠. 그 중에서 가주어, 가목적어 써서 쓰이는 투부정사 명사용법.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주어나 목적어가 길어서 뒤로 넘기고 그 자리에 가목적어나 가주어 쓰는 거죠. 투부정사 명사용법 중에 하나 더 있는 거,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 오는 형태.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 그러니까 what이나 when이나 where나 아니면 how나 who 같은 이런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가 적혀있는 표현. 단지 why는 또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거 왜 안 쓰냐고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따질 게 아니고 지네들은 why는 안 쓴다고 자기들 말인데 자기들이 정해놨으면 우리야 그런가 하고 따라야죠. 그걸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왜 why를 안 쓰냐. 물론 그것도 이유를 따지고 근거를 따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 오는 이런 형태가 문장에서 명사처럼, 다시 말해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이것처럼 마리아 told me, 마리아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다고. What to see in Paris. 파리에서 뭘 먹을지를 나한테 얘기해줬다. 이때는 이제 이 what 의문사, what 이하부터 쓰이는 이 부분이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told라고 말하다 하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이 투부정사 명사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런 것도 I don't know 모르겠다. 이것도 know 알다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가 되어서 where to go 어디를 갈지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보통 이렇게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 오는 것들이 시험에 나오면 뭐로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를 이렇게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상황에 따라서는 should가 아니고 can이나 could를 쓸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 뒤에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바꾸는 게 가끔 나와. 별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도 지금 where to go 이 부분을 바꾸면 I didn't know 뭘 몰랐다. where 의문사 쓰고 주어는 I 쓰면 되겠죠. 내가 어디 갈지 몰랐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이때 주어는 그 상황에 맞게 어느 주어인지 앞에 있는 말 봐서 판단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where I should go. 내가 어디로 갈지 몰랐다라고. I didn't know where I should go. 이렇게 어디 갈지 몰랐다 해서 where to go를 where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이 얘기 지금 있네요. where I should go 또는 그 위에 거다 또 what I should see 이런 식으로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를 의문사 뒤에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바꾸는 것들이 가끔씩 시험 학교 내신에 나와요. 모의고사는 당연히 그렇게 나오지 않고 대신에 모의고사도 이렇게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 적힌 거 아니면 의문사 뒤에 이렇게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 보고 해석은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어순 이렇게 해서 의문사 뒤에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이런 어순이라는 거 보고 그럼 밑에 있는 문제도 그냥 간단히 풀어보면 돼요. 이건 다 처음 보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2학년 때 했을 때도 이 투부정사 명사용법 중에서 이렇게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 할 때 똑같은 내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학년에서 3학년 된다고 완전히 새로운 것만 바뀌는 게 아니고 2학년 때 했던 걸 다시 복습하고 거기에 살이 붙는 거니까 예전에 했던 걸 복습한다는 기분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she didn't tell me when I should call her. 내가 언제 그녀에게 전화할지를 말하지 않았다. 이건 이제 의문사 뒤에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을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 형태로 바꾸면 되겠죠. when to call h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언제 전화해야 될지. 그러니까 when I should call her, when to call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를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아니면 거꾸로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를 의문사 주어 뒤에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것도 what he should do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어떻게 바꿨죠? he wrote 뭘 적었다고? what to do in his diary. 그가 자기 일기에다가 what to do, 뭐 해야 될지를 적었다는 거죠. 그 밑에도 뭘 넣었다고? where to hide my pocket money. pocket money라는 말인데 용돈이요. 용돈. 쌈짓돈처럼 용돈. 그래서 용돈을 어디다 숨길지 모르겠다 이 말. where 의문사 뒤에 주어. 이건 내가 어디 숨길지 모르겠다는 소리니까 where I should hide 이렇게 쓰면 되겠죠. where I should hide my pocket money 이렇게 쓰면 되겠죠. where I should hide. where to hide를 where I should hid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쉽죠? 그 다음도 they showed me 나한테 뭘 보여줬다고 how to decorate the Christmas tree. 크리스마스 장식을 데코레이트 하는 크리스마스 나무를 장식하는 방법을 보여줘. 크리스마스 이런 단어도 못 적는 애들 되게 많아요. 크리스마스 할 때 이 T가 묵음이라 발음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이 T를 못 적고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적는 애들도 많이 있어. 중간에 T를 써야 될 거 아니야,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이렇게 묵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자기들이 단어 외우면서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은 당연히 못 적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무관심한 애들이 되게 많아. 이런 데는 무관심하고 쓸데없는 데는 되게 관심 많죠. 정말이지 유튜브에 누가 맛있다고 누가 좋다. 그런 말들은 왜 이렇게 맹목적으로 잘 믿나 몰라.
그런 것들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정작 자기한테 중요한 거, 이런 거 공부도 자기한테 중요하지 공부를 왜 하냐고. 남들, 엄마 아빠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면 누구한테 누가 잘 되려고 공부하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면 본인이 제일 좋은 거죠, 본인이. 학교 성적 잘 나오고, 그래서 자기가 진짜 어떻게 좋은 학교 와서 진짜 머릿속에 든 게 많으면 자기 사는데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근데 정말 정작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공부와 관련된 거는 정말 안 해도 된다고. 그런 거 안 해도 요즘 공부해도 취업하기 힘든데, 공부를 왜 하냐고. 그럼 공부 안 하면 뭐 할 건데. 이렇게 공부해도 취업하기 힘든 세상이라는데, 공부 안 하면 뭐 할 거냐고. 보통 그렇게 하는 애들이 대부분 또 집안 형편도 저처럼 쪼매할 때처럼 그냥 다 고만고만 하거나 아니면 정말 딱히 집에서 엄마 나 장사할래, 엄마 나 뭐 할래 할 때 이렇게 턱 차려줄 만큼 가게를 차려주거나 돈을 지원해줄 만큼 그런 경제적 여건이 안 되잖아요. 다들 어느 집이든지 다 비슷해요. 근데도 공부를 안 하면 대체 어떻게 살겠다는가, 어떻게 살지 계획은 있어? 그냥 무대 프로 공부하기 싫으니까 공부는 필요 없다고 그런 말 하는 애들 보면 그럴 때는 진짜 애 안 키우는 사람들이 정말 부럽죠, 당연히. 자, 그래서 how to decorate는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 how 의문사 쓰면 그들이 나한테 뭘 보여줬다고. 즉, 그런 내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장식하면 되는지를 보여줬다는 소리니까 how I should, 주어는 I 쓰면 되겠죠. how I should decorate the Christmas tre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how to decorate를 how I should decorate 이런 식으로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를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고치는 거 정말이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틀리지 말라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아무도 이렇게 노원유 이렇게 적혀 있으면 노원이라는 자체가 부정의 의미가 있어서 노원, 노말이 이런 말들 이 자체에 부정의 의미가 있잖아. nothing도 똑같고. 그래서 이 자체에 부정의 의미가 있어서 노원유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해석해? 아무도 몰랐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근데 이 노원유 이 정도만 돼도 이걸 어떻게 해석한지를 몰라가지고 쩔쩔매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해보는 거지. 그렇게 해석하는 거를 숙제 과제 내는 거 내면 그런 걸 왜 하냐고 내가. 정말 단어 외우라고 그러면 눈 부라뜨면서 저한테 단어 이걸 내가 외워야 되냐고 하는 중학교 1학년 애들도 있어. 그러면 당연히 엄마한테 전화를 하죠. 내가 왜 이러고 있다고. 그럼 아마 제가 중학교 때 그랬으면 아마 집에 가서 엄마한테 먼저 진짜 복날이 먼지 나듯이 맞았을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냥 넘어가지 않았겠지. 집에서 엄청나게 혼이 많이 났겠죠. 맞지 않더라도. 근데 그렇게 해도 집에 가서도 딱히 뭘 하지도 않고 그냥 애한테 끌려다니는 부모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애를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남자애든 여자애든 그걸 못 잡아서 쩔쩔매는지 그냥 그저 자기 애가 귀한가 봐. 너무 귀하고 너무 애를 믿고 싶은 마음이 큰가 보지. 겨우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데 쌤들한테 그렇게 정말 기본적으로 학생이면 해야 될 것도 제대로 안 하고 대드는데도 혼을 못 내다니. 그게 애를 망치는 거고.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게 애를 망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요즘은 학교가 망친다기보다는 집에서 부모들이 애를 망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그럼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자, 그래서 노원이요 아무도 몰랐다. 언제 시작해야 될지. 이렇게 딱 세 칸이니까 when to start 이렇게 쓰면 되겠죠. when to start. 그 다음은 그들은 누구를 초대할지 아직 결정할지 누구를 초대할지 who to invite. 근데 보통 이렇게 invite 초대하는 동사의 목적식으로 쓰는 거니까 여기는 원래는 whom to invite 이렇게 목적격으로 쓰는 게 좀 더 맞겠죠. 누구를 초대할지 whom to invite. 근데 그냥 who to invite 이렇게 꼭 목적격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who를 써도 크게 틀리진 않아. They haven't yet decided. yet 이렇게 부정문에 쓰면 아직 이런 소리죠. They haven't yet decided. 그들이 아직 결정 못했다고 whom to invite. 누구를 초대해야 될지 결정을 못했다는 거. 밑에도 똑같이 이 복사기를 사용하는 방법 아니야. 어떻게 쓰면 되겠어? 당연히 뭐만 하는 방법 아니야 해서 의문사 how 써서 how to us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얼마나 간단해. 이렇게 how to use가 결국은 알다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어떤 이 명사절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투부정사 명사용법으로 쓰이는 거죠. 투부정사 명사용법으로 저렇게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 뭘 살지 결정하기 전에 가격을 확인해라. Check the prices. 하기 전에 before you decide. 뭘 살지. 당연히 what to buy 쓰면 되겠죠. what to buy. 이걸 다른 말로 고치면 what you should buy 이런 식으로 의문사 뒤에
주어 should 동사원형을 쓰면 되겠죠. 이 지도는 당신이 홍콩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줄 거다. 홍콩을 갔다 온 지도 좀 꽤 된 것 같은데, 저는 한 서너 번 갔다 온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썩 들지 않아. 그때는 홍콩이 자유로운 이미지라고 생각이 됐으니, 지금은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나서 자유로운 이미지가 많이 사라졌다 하더군요. 하다못해 진짜 저희가 이렇게 네이버를 쓰던가 이런 거 쓰는 것도 잘못하면 공안단한테 걸리면은 그것 때문에 또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데 굳이 놀러가서 그런 일을 겪어가면서 놀러갈 필요는 없죠. 그래서 홍콩은 언제 다시 가볼 수 있을까? 원래 홍콩 갔다가 홍콩 옆에 있는 마카오 갔다가 그랬는데 이제 홍콩 안 가고 마카오를 바로 가던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 이 지도는 당신 홍콩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결국 where 의문사 써서 where to go 쓰면 되겠죠. This map will show you 뭘 보여줄 거란 거. Where to go in Hong Kong. 그 다음 모든 음식이 근사해 보여서 all the food looks great. 다 근사해 보여서 나는 먼저 뭘 먹어야 될지 몰랐다. 뭘 먹어야 될지 당연히 what to eat 쓰면 되겠죠. what to eat. 이것도 이제 what to eat을 다른 말로 붙이면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몰랐다는 소리니까 what I should eat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의문사 이 두 동사가 문장에서 이렇게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나 이렇게 보호로 선 어떤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거. 그래서 의문사 뒤의 두 동사를 또 의문사 뒤의 주어 should 동사원, 특히 의문사 뒤의 주어 should 동사원형을 바꾼다는 거. 이게 보통 내신에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의문사 중에서 y는 안 쓴다는 거. y 뒤의 두 동사 이렇게는 안 쓴다는 거. 그 정도만 간단하게 알면 돼요. 어렵게 깊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지금 필요 없어.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굳이 어렵게 깊게 들어가서 그 근원을 파악해서 왜 이걸 이렇게 써야 되는지 그렇게까지 자세히 들어가서 알 필요가 없어. 그런 것들은 지금 이것저것 할 거 많은 이런 시기에 하면은 오히려 더 다른 공부에 방해만 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정작 영어 공부에도 그렇게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건 아직까지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처럼 아직 이 사고의 폭이 넓지 않은 이런 단계에서는 필요 없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해서 어른 돼서 그러면서 이제 영어를 전공하든 영어를 전공하지 않든 그때 돼가지고 나 좀 궁금한데 왜 이거는 이렇게 안 쓰는 거지 아니면 왜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지 그때 알고 싶으면 그때 알아가도 돼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진 어떤 나이 때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한번 기억하면 그걸 또 까먹지도 않고 오래가요. 지금 캐줘봤자 안 그래도 이것저것 할 거 많아서 스트레스인데 머릿속에 잘 들어가겠어요. 요번에 시험 이제 다 쳤죠.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중간고사는 거의 웬만한 학교는 다 쳤을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그 중에서 평상시에 이렇게 막 공부를 뭐 해라 단어도 외우고 과제 내준 거 이런 거 꼭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 온갖 잡스러운 핑계 대면서 안 하는 애들 있잖아. 아니면 조금씩 못 해오거나 어느 정도 못 해오거나 그런 거는 좀 힘이 들 수 있어서 이해를 해줄 것도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거의 습관적으로 안 해오는 애들, 습관적으로 핑계대는 애들, 그런 애들은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상황을 부모님들한테 직접 전화 통화하고 이렇게 알려줘도 그걸 부모가 잘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아. 그거 솔직히 집에서 애들한테 그런 거 숙제나 과제 해오는 거 이런 거 안 해가는 거에 대해서 부모가 뭐라고 이렇게 확인하고 너 하라고 안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폰을 뺏겠다느니 아니면은 용돈을 깎겠다느니 그런 식으로도 부모가 할 수 있는 거는 제재를 가해야죠. 그냥 무조건 학교나 아니면 학원 믿고는 우리 애는 제대로 안 해가는 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조건 학교에서 애들 다 케어해주길 바라면 안 되죠. 그거는 그냥 일종의 방치지. 모든 교육은 어떻게 보면 다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 가정에서. 자, 또 한 페이지 더 볼까요, 다음에? 자, 이번에는 투부정사 형용사준용법. 그러니까 명사가 오고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뭐뭐할 이렇게. 그렇게 꾸며주는 게 보통 뭐뭐하는 뭐뭐할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투부정사 형용사준용법이에요. 원래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걸 투부정사의 형용사준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준용법들 중에 뒤에 전치사가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무조건 다 전치사 붙는 게 아니고 이 보통 꾸밈을 받는 이 명사를 문장 뒤로 이렇게 넘겨보면 전사를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보통 알 수 있어요. 이것들은 지금 그녀가 살 집이 있다 해서 she has a house to live, 살 집이 있다 해서 이렇게 to live까지만 써도 맞는 것 같네 싶은데 여기 꾸밀받는 house를 넘겨보면
여기 꾸며받는 말 house를 뒤에 넘겨보면 leave house 이렇게 보통 안 써줘. 어디 집에서 살다 live in the house나 뭐 이렇게 in 같은 전사 쓰잖아요. 뭐 똑같이 앉아라 이렇게 할 때도 chair to sit 이렇게 써서 보면 뭐 앉을 의자에서 to sit 여기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의자에서 앉을 의자에서 형사용법으로 맞는 거지. 근데 이렇게 chair 뒤에 넘겨보면 의자에 앉다 하면은 sit chair 이렇게 하지 않고 sit on the chair에서 보통 on이라는 전사를 보통 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sit 뒤에 on 전사 써야 돼. 여기 살집 할 때도 live 뒤에 전사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런 게 무한히 많다. 그러면 짜증나겠지. 근데 이렇게 무한히 많은 게 아니고 몇 가지 종류 별거 없어. 한 몇 개가 이렇게 살집, 앉으레이자, 뭐 같이 놀 친구, 뭐 쓸 종이 뭐 이렇게 해서 딱 몇 개가 형태가 있어. 지금 한 6, 7개 정도가 있는데 그냥 보면은 그때그때 여기에는 전사가 뒤에 붙는구나 하고 알면은 돼요. 굳이 이걸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이거 다 어떻게 다 외우지 아니면 이거 뒤에 전사 붙는 투부정사 형사용법이 얼마나 많을까 그렇게 지레 겁먹고 쫄 필요가 없다고. 뒤에 전사 오는 경우는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외우시면 여기 좀 살집 이렇게 할 때 she has a house to live in 해서 요때는 전사 in이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장들이 많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쫄지 말고 그냥 저 때는 투부정사 형사용법 뒤에 전치사가 붙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사용법 뒤에 전사 붙는 경우도 몇 개 안 되니까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눈여겨서 받아서 요때는 전사에 붙는구나 하고 기억해 두면 돼요. 물론 기억하고 돌았으면 또 까먹겠죠. 근데도 그게 계속 보고 또 보고 해서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그게 오랫동안 이제 기억이 남아서 안 까먹게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 something이나 somebody, someone 같은 이런 이 대명사들 something, someone, somebody 같은 이런 대명사들. 보통 이런 대명사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수식 한다고 배우죠. 보통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꾸며주죠. pretty girl, handsome boy 이런 것처럼 다 명사 앞에 형사들이 와서 꾸며주는데 이렇게 something, someone, somebody 이렇게 끝나는 대명사들은 뒤에서 형사가 뒤에서 꾸며줘. 이런 것들도 후치수식이라 그러잖아. 근데 이런 걸 만약에 투부정사까지 붙는다. 그러면 이렇게 something이나 someone, somebody 이렇게 one이나 thing이나 body로 끝나는 대명사들의 형사하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따라 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순서를, 어순을 잘 봐두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one이나 thing이나 body로 끝나는 명사 뒤에 형용사하고 투부정사.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좀 읽을 거 쉬운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something easy to read 이렇게 something to read easy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쉬운 것 하면 이렇게 something easy 이렇게 easy라는 형용사가 뒤에서 후치수식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읽을 거 to read에서 something easy to read. 마실 거 차가운 거 이렇게 해도 어떻게? something cold 차가운 거 할 거 마실 거 차가운 거에서 to drink 이런 식으로 해서 something cold to drink 이렇게 쓰죠. 전혀 어렵지 않아. 물론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뭔가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게 다 싫지 다 싫고 다 어렵고 막 다 짜증스러울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어렵고 짜증스럽다는 걸 빨리 털어내야 돼. 그걸 최대한 빨리 내가 이걸 날 위해서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진짜 악착같이 챙기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공부만 유독 안 하는 것 같아. 공부만. 몸 생각해가지고 무슨 권투 도장 아니면 요즘 많이 하는 그런 UFC 도장 별거 다 댕기면서 공부는 안 해. 공부는. 그래서 공부는 진짜 안 하는데 권투 댕기고 학교도 댕기고 도장만 몇 개 댕기는 애들 봤어. 그렇다고 걔가 운동으로 진짜 성공을 해가지고 그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그런 거는 열심히 하루라도 빠져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거 그거 갖다 와서는 졸고 있어. 너 왜 졸냐고 임마. 그러니까 운동을 너 졸라고 운동하냐고. 그럴 것 같으면 운동을 때리치고 공부를 하라고. 네 인생이 지금 운동이 중요할지 공부가 중요할지 택해보라고. 그래서 공부가 아니고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운동만 하라고.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저는 조금 강경하게 얘기를 해요. 진짜 인생이 중요한지 지가 택했으면 거기 오래 하든가.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싶은 거는 많이. 근데 보통 그런 애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 공부는 엄마한테 억지로 끌려와서 학원에서 있는 거고 억지로 학교도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거지. 대신에 무슨 운동하는 거는 또 지가 운동 써도 될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있어 보이잖아. 가오가 자니까. 그래서 그런 건 또 좋아한다고. 너무 철없는 애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 형사용법에서 뒤에 전치사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는 거. 이런 거 여기 뭐라고 적어놨어? 자동사 뒤에 전사가 누락되지 않는지 따위로 적어놔니까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동사니 타동사니 그런 것도 알 필요도 없고
뒤에 전사가 오는 경우가 몇 개 되지 않아요. 몇 개 되지 않으니까 아까처럼 저렇게 살집할 때 a house to live in 전사 들어가는 것처럼 몇 개의 문만, 몇 개의 구문만 봐두면 충분히 풀 수 있어. 뭐 뒤에 전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무슨 자동사라서 어쩌고 그딴 말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어렵게 적혀있는 어떤 문법책에 적혀있는 말보다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몇 개 얘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문장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요거 뒤에 전사가 붙는구나 그때그때 기억하면 돼요. 자 문제 볼까요? 맞게 고치면 이게 아까 전에 얘기한 거잖아. 앉을 의자가 있다 할 때 a chair to sit 하면 앉을 의자에서 맞는 거지만 이 체어를 뒤로 넘겨보면 의자에 앉다 할 때 sit on the chair 이렇게 해서 on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on 써야 돼. 2번도 he has a good use 좋은 소식 무슨 소식 말할 좋은 소식이니까 이걸 저번에 준동사 할 때도 뭐 고등학교 문법 할 때 그 준동사 얘기할 때도 했었는데 문장에서 한 문장에 동사는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 has라고 동사 있죠. 근데 여기 또 tell이라고 뭔가 동사 일반 동사 하나 더 있는 거잖아. 문장에서 동사는 한 개만 있으면 되니까 이 하나의 어떤 동사를 빼고 나머지는 다 그러면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또는 뭐 현재분사나 과거분사는 그처럼 준동사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뉴스를 어떻게? 뉴스 어떤 뉴스? 말할 뉴스에서 이걸 to tell 이렇게 투부정사 써서 나한테 말할 뉴스가 있다는 소리예요. 말할 좋은 뉴스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실 거 어떤 거? 이거 something 이게 마실 거 차가운 거라는 말인데 왜 something이나 이렇게 thing이나 뭐 one이나 body나 이렇게 끝나는 대명사들은 일단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 그랬죠. 그래서 something cold 형용사 쓰고 뒤에 투부정사로 to drink 이렇게 쓰면 돼요. 투부정사는 또 to 뒤에 동사 원형이라고 to 뒤에 동사 원형. to cold 이렇게 쓰면 이게 투부정사가 아니죠. cold가 뭐 동사도 아니고 cold는 뭐 차가운 형용사로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가 아니면 관계라는 명사로 쓰던가 그런 건데 이렇게 to cold 적힌 자체도 웃기죠. 그래서 something cold to drink 이렇게 써야지 마실 차가운 거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can you give me 뭐 이것도 보면 a pen to write 이런 말 쓸 펜 이렇게 해서 쓸 펜 좀 나한테 하나 줄 수 있냐 이렇게 하는데 언뜻 보면 쓸 펜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펜 꾸며가지고 형용사용법으로 쓴 거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게 펜을 뒤로 이렇게 넘겨보면 펜을 write 쓰는 게 아니고 펜을 가지고 쓰는 거죠. 가지고 쓰는 거. 그래서 with a pen 뭐뭐를 가지고 라는 전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can you give me a pen to write with까지 써서 가지고 쓸 펜 좀 하나 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까 전에 살집, 앉을의자 똑같이 가지고 쓸 펜 할 때 이렇게 펜을 넘겨보면 가지고 쓰다 펜을 가지고 해서 뭐뭐를 가지고 하는 전사 with가 들어가는구나 해서 이 문장도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은 Sarah has several friends to talk. 이렇게 말할 친구가 여러 명 있다 해서 이것도 언뜻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도 근데 언뜻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뒤에 보면은 결국 여기 friends를 뒤로 넘겨보면 friends를 뒤로 이렇게 넘겨보면 즉 친구랑 말하다 할 때 이렇게 talk with friends 아니면 누구 친구에게 말 걸다 해서 talk to friends 이렇게 with나 to 같은 전사가 이것도 들어가는 거야. 보통 with 서서 그래서 Sarah has several friends to talk to with 이렇게 with 전사까지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라가 말할 친구들이 여러 명 있다는 소리, 대화할 친구들이 여러 명 있다는 거야. 그렇게 꾸밀 받는 명사를 뒤로 이렇게 넘겨보면 아 전사가 필요한지 어떤지 알 수 있어. 근데 이제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지금 보는 이 페이지에서 보는 이 뒤에 전사가 붙는 형용사, 용구의 투정사, 예문을 몇 개 봐두면 돼요. 6번은 they had no 이거 순서가 틀렸죠. 같이 여행 갈 시간이 없었다 해서 no time 명사 쓰고 뒤에 투부정사 써 to travel time to travel 이렇게 써야죠. 그래서 여행 갈 시간 이렇게 되죠. 그래서 they had no time to travel together 그들이 같이 여행 갈 시간이 없었다는 거. 뭐 바빴나 보지. 근데 살면서 아무리 뭐 이런저런 바빠서 어쩌고 저쩌고 뭐 돈 번다고 바빠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시간 지나면 다 아쉬움은 남죠. 놀러도 갈 수 있을 때 놀러 가는 거고, 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을 때 먹은 거. 그래서 요즘 애들 보면 막 딱히 저축 안 하는데 뭐 소확행이니 아니면 자기한테 어떤 일종의 뭐 이 수고했다고 자기한테 주는 보상이라고 어떻게 뭐 놀러 해외여행 가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맛있는 것은 좀 비싸긴 하지만 먹으러 다니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뭐 잘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걸 아끼고 해서 나중에 뭐 모아가지고 집도 사고 뭐도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살면 진짜 막상 즐길 때
정말 즐길 수 있을 때 그런 거 못 즐길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젊었을 때 능력이 좋아서 돈벌이도 잘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어떤 부도 누리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흔히 영리치가 되면 제일 좋긴 하겠죠. 뭐 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영리치가 될 확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니까 부지런히 하라고. 자, 그만둬. 그 다음 7번은 What is the best? 이것도 제일 좋은 방법. way부터 쓰고 그 뒤에 투정사로 to solve 이렇게 해서 형사용법의 투정사로 이 문제를 solve, 해결할 What is the best way?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이렇게 하는 거죠. 다 형사용법을 앞에 명사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 뒤에 투정사 와서 뭐뭐하는 이렇게 쓰이는 형사용법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이지만 뒤에 전치사가 붙는 경우가 몇 개 있다 그랬죠. A chair to sit on 아니면 이렇게 뭐 아까 전에 살집, a house to live in 아니면 이렇게 뭐 가지고 쓸 pen, a pen to write with 아니면 뭐 같이 얘기할 친구, friends to talk with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뭐 전사가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그때 외워두면 돼. 괜히 복잡해 뭐 엄청 많을 텐데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하지 그렇게 생각할 거 없이 나올 때마다 아 이때는 전사가 들어가는구나 하고 보면 돼. 애문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자 B번 1번 당신이 지금 할 일 있냐? 할 일 있냐 is anything에서 이게 보통 anything, something 이런 말로 구분하는 것도 왜 something은 보통 긍정문에 anything은 의문문이나 또는 부정문에 쓴다고 그러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물론 내외가 돼서 뭐 something도 권유의 의문문에는 쓰죠. 뭐 좀 먹을래 이렇게 할 때는 some을 쓰기도 하죠. 그런 것들 아마 대명사 할 때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지금 하면서 이렇게 방금 anything 이게 지금 의문문이다. 당신이 지금 뭐 할 일이 있냐고. 이때 이제 something 안 쓰고 anything 쓴다는 거지. 그래서 do you have anything to do 할 일이 있냐는 소리니까 Do you have anything to do now? 이렇게 하면 지금 할 일이 있냐는 소리죠. 2번은 입을 적당한 재킷이 없다. 적당할 때 이 proper가 적당한이라는 소리. 이런 단어도 꼭 알고 있어야 돼. 뭐 고등학교 올라가도 더 중학교 때보다 더 많이 했어요. I don't have a proper jacket. 적당한 자켓, 뭐 할 자켓? To wear, 입을 자켓에서 이렇게 투정사가 앞에 있는 재킷을 꾸며주는 형사준법을 쓰인 거죠. 3번에 나는 거주할 완벽한 동네를 찾았다. I found the perfect town. 완벽한 동네. 말, to live. 거주할 살. 이것도 보니까 뭔가 한 칸 비는데 이게 이제 이 town을 뒤로 이렇게 넘겨보면 어디 마을에 살다 이렇게 할 때 그 마을에 살다 할 때 in the town 이렇게 보통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지금 in 전사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I found the perfect town to live in. 아까 살집, a house to live in 이렇게처럼 여기 town to live in 해서 in 전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할 완벽한 동네를 찾았다. 4번도 쓸 종이 한 장이 필요하다. A piece of paper에서 종이 한 장이 필요하다. paper. 무슨 종이? 쓸 종이에서 to write. 이렇게만 쓰면은 맞을 것 같지만 이것도 이 paper라는 말 종이를 뒤로 이렇게 넘겨보면 종이라는 걸 쓰는 게 아니고 종이 위에다가 쓰는 거겠죠. 종이 위에다가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이 write하고 뒤에 뭐? write on 정도가 a paper to write on the paper 종이 위에다 쓰는 거죠. 그래서 on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I need a piece of paper to write on까지 전서 on까지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아마 여기 봤던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형사용법 뒤에 전치사가 오는 경우 지금 봤던 이게 거의 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정도만 외우고 있어도 뒤에 전사가 있는 거 없는 거 뭐 구분을 굳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걸 떠나서라도 여기 전사 붙는다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우면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살집 아까처럼 이렇게 얘기할 친구 아니 이것처럼 쓸 종이 이런 것들 몇 가지만 뒤에 전사가 붙어요. 물론 아까 어떻게 왜 붙는지도 얘기해줬죠. 이렇게 꾸밀 받는 명사를 이것처럼 뒤로 넘겨보면 종이를 쓰는 게 아니고 종이 위에다 쓰는 거니까 이렇게 on the paper에 on 전사 쓰는 거야. 5번도 의지할 누군가가 있다니 너는 운이 좋다. You are lucky 이렇게 판단 내려놓고 그 판단의 근거로 투부정사 부사용법의 판단의 근거를 써서 왜? To have a friend 친구 누군가가 있다니 하니까 to have 하고 그래서 뭐 someone, somebody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to have someone 누군가 있다니 뭐 할? 의지할에서 to depend on 쓰면 되겠죠. on까지 다 써줘야 돼요. depend on 해야지 어디에 대해 의지하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you are lucky to have someone to depend on 해서 의지할 누군가 이렇게 형사용법이죠. 자, Dan은 함께 놀 친구들이 많다. 이것도 Dan has lots of friends. 친구들이 많다. 뭐 할 친구? 함께 놀 친구. To play. 이렇게 하면 써도 놀 친구에서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friends를 뒤로 이렇게 넘겨보면
친구들과 같이 노는 거니까 여기 전사 with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Ben has lots of friends to play with 이렇게 써야지 놀 친구들이 많다라는 소리요. 그래서 with 전사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7번에 바르셀로나는 방문하기 흥미로운 도시였다. Barcelona was an interesting city. 흥미로운 도시 뭐하게? 방문하기에 to visit. 방문하기에 흥미로운 도시였다 해서 이렇게 interesting city to visit. to visit 앞에 있는 이 city라는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투부정사 형사용법이 뭐 투부정사 용법 중에 제일 간단히 보이긴 하죠. 근데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오는 경우들이 몇 개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사가 오는 경우가 그렇게 수도 없이 뭐 수십 수백 가지가 아니니까 몇 가지 안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했던 것만 해도 충분히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뒤에 전사가 투부정사 형사용법 뒤에 전사가 오는 경우는 이게 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봤던 것처럼 앉아라이즈 할 때 a chair to sit 뒤에 온 전사 쓰는 것처럼 몇 개만 그런 문장들 눈에 익숙하게 두면 돼요. 그래서 형사준용법을 쓰고 하나만 더 봐서 하나만 투부정사 형사준용법 있는 거 한 개만 더 보자고요. 오늘 원래 2페이지 말라 그랬는데 뒤에 형사준용법 조금 남겨놓고 그냥 그 얘기는 좀 찝찝해서 빨리 한 페이지 더 보자고요. 이런 표현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보게 돼. 이렇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와서 문장에서 의무, 뭐뭐 해야 된다는 의무, 뭐 할 거다 예정, 뭐 할 의도, 운명 또는 가능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투부정사 형용사용. 여기다 어떻게 보면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뭐 보호로 쓰이는 형용사용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You are to come back home by 10 o'clock 이렇게 적혀 있으면 너 10 o'clock 10시까지는 집에 와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는 의무로 비동사도 이렇게 투부정사를 쓴 거예요. 그 밑에도 우리 가족이 다음 주에 중국으로 is to travel 이렇게 적혀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여행을 갈 거다 하는 어떤 애정을 나타내는 걸로 쓰고 그 다음에 만약 네가 기타리스트가 될 의도라면 해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의도 뭐 하려고 한다면 you must practice a lot 아니면 요 마지막 이런 분들 그 소녀가 was to become a famous figure skater 유명한 피겨 스케이터가 될 운명이었다 해서 이렇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말 운명이란가 아니면은 nothing was to be heard. 아무것도 to be heard. 듣기지 않았다는 그 말에서 밤에는 자정이 되면 밤 12시 미드나이트는 아무것도 nothing was to be heard. 아무것도 듣기지 않았었다 해서 뭐 전혀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아주 지죽은 듯이 고요했다는 소리겠죠. 이것처럼 비동사 대 투부정사가 와서 이렇게 의무나 예정, 의도, 운명, 가능해서 이거 뭐 형용사용법이다 이런 걸 떠나서 비동사 대 투부정사에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 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처럼 You are to come back home by 10 o'clock 할 때 You are to come back 이렇게 돼 있는 걸 뭐 해야 된다는 의무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My family is to travel to China next week 이렇게 적힌 거를 is to travel 비동사 대기 투부정사 있는 거를 이렇게 뭘 할 예정이다라고 어떤 애정으로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 왜 비동사 대기 투부정사 하는 게 보통 앞에 있는 이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뭐 주격 보호로 보통 투부정사 명사용법 중에 보호를 이렇게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언뜻 보면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로 명사용법의 보호로 쓰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와서 이런 의도로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고 뭐 투부정사 형용사용법이라고 돼 있지만 굳이 투부정사 형용사용법이라 이런 걸 떠나서 이걸 붙고 뭐 이게 형용사용법인지 명사용법인지 부사용법인지 그딴 거 묻는 문제들은 안 나와요. 그런 거 묻는 문제는 없으니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이렇게 해석해서 쓸 수도 있다는 것도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자 뭐 문장을 완성해라.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다. Not a cloud. 구름 하나도 뭐 구름 한 점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에서 cloud 단수니까 안 왔다니까 과거네. 그럼 was 하고 나서 뭐 구름하고 보다의 관계 따지면 구름이 보여지는 거니까 단순 투부정사 하는 거 투부정사 수동태로 to be seen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 투부정사 수동태, 뭐 동명사 수동태 이런 것들 수동의 관계. 여기 지금 구름하고 보다의 관계 따지면 구름이 보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거니까 to see가 아니고 to be seen 이렇게 투부정사 수동태 쓰는 것도 think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not a cloud was to be seen 하면 뭐 비동사 대 투부정사 쓸 중에 뭐 가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구름 한 점도 보이지 않았다는 소리. 그 밑에는 어두워지기 전에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 뭐 보통 before dark 어두워지기 전에 you must come back 해서 you must come back, must come back 이렇게 써도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칸도 지금 한 칸이 더 많은 거고 하니까 이때 이제 비동사 대 투부정사서 뭐 해야 된다. You are to come back.
비동사대 투부정사서 이렇게 뭐뭐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문으로도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you are to come back here before dark 하면 되고 그 밑에도 네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왜 비동사대 투부정사 이 표현 중에서 뭐 의도를 할 때도 뭐 할 의도라면 이렇게 쓸 때도 비동사대 투부정사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if you are to succeed if you are to succe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you must do your best. 부소격 best 이런 것도 쓰고요. 최선을 다하다는 쓰고요. You must do your best. 대통령은 이번 주말 프랑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뭐 예정이다 할 때도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있었죠. 물론 뭐 예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거 말고도 많죠. 그렇지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도 이렇게 예정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the president is to visit France this weekend. 이렇게 해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에서도 뭐 할 예정이다 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쓰인 걸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가. 대통령이 다음 주말에 프랑스를 방문할 거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해야 된다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뭐 할 예정이다는 예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쓴다는 걸 알아두라는 거지.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슬프게 끝날 운명이었다. 뭐 할 운명이다 해서 운명 나타낼 때도 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쓰잖아. 그래서 the love of Romeo and Juliet.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해서 이게 주어요. the love. 뭐 할 운명이었다. 과거니까 비동사 단수 과거에 was 쓰고 뭐 할 to end sadly 즉 슬프게 끝날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와서 말 운명이다라는 운명도 쓰는 거 이런 표현들도 자꾸 보다 보면 저게 뭐지 하고 하는데 이거 계속 안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뭐 예정이나 아니면 뭐 할 뭐 의무라든가 뭐 할 운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의도라든가 이런 거 나타내는 표현들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이런 문법 들어본 적 없는데 이런 게 어딨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다고. 다 이거 투부정사 할 때, 뭐 투부정사 형용사용법 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짜투리로 같이 배우는 거니까 이걸 형용사용법이다, 뭐 명사용법이다, 부사용법이다 이런 걸 구분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하면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돼서 쓰일 수 있다는 걸 알라는 거지. 그래서 그 밑에도 지금 보면 같은 뜻이 되도록 destiny의 운명에 대해서 he was destined to 이게 이제 뭐 할 운명이다는 소리야. 이건 이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형식으로 He was to read the country. 이렇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도 똑같이 뭐 할 운명이다 하는 의미로 쓰이죠. He was to read the country. 그가 그 나라를 리드할, 이끌 운명이었다고. have to finish에서 이렇게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have to 써서 뭐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비동사식으로 써서 you are to finish this project, this report by next week 해서 네가 이 보고서를 다음 주까지 by next week, 다음 주까지 끝내야 된다 해서 이렇게 have to finish 이렇게 써도 되고 are to finish 이렇게 써도 같은 의미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도 이렇게 뭐뭐 해야 된다는 의무의 뜻이 있다는 거지. 그 밑에도 no one could be found 아무도 그 사막에서는 아무도 발견될 수 없었다 하니까 사막에서 아무도 발견을 못했다는 소리죠. 이런 것도 지금 비동사 내 투부정사 일종의 가능을 나타낼 수도 있으니까 no one 시의 과거가 하니까 뭐 no one was no one은 주어가 이 3층 단수죠. no one was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또 발견하는 게 아니라 발견이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를 써서 no one was to be found 이렇게 to be found 이렇게 써야 되겠죠. no one was to be found. 이렇게 to find가 아니고 to be found 이렇게 투부정사 수동태 쓰는 것도 주어인 no one 입장에서 누가 발견하는 게 아니고 발견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쓰는 거니까 투부정사 수동태로 no one was to be found in the desert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투부정사나 아니면 뭐 동명사나 뭐 이런 거 수동태 뭐 진행형이든 뭐 완료시행 이런 것도 다 수동태 있잖아. 그런 수동의 의미가 가입되는 건 해석해봐서 이게 능동을 써야 될지 수동을 써야 될지 그런 판단이 들어야 돼. 그런 판단이 드는 게 뭐 한두 번 뭐 개념 설명 듣고 아니면 문제 풀어본다고 이게 판단이 될 것 같으면 다 잘하겠죠 다. 자 이것도 be going to 뒤에 동사원이 와서 뭐 할 거다라고 일종의 예정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걸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써도 예정이 되니까 they are to fly to Australia tomorrow morning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도 어떤 예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 be going to 뒤에 동사원이 와서 they are going to fly 이렇게 써도 되지만 they are to fly 이렇게 써도 예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intend가 보통 의도하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if you intend to be a writer 네가 작가가 될 의도라면 이라는 이런 표현을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써서 if you are to be a writer 이렇게 써도
결국은 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와서 뭐 할 의도라서 어떤 뭐 할 거라면 그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if you intend to be a writer, intend라는 동사를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상태로 if you are to be a writer, 작가가 될 의도라면 you must experience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오는 표현들, 이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와서 문장에서 이렇게 의무나 애정이나 아니면 뭐할 의도나 아니면 운명이나 가능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 이런 걸 알고 있으라는 거지. 이게 뭐 투부정사가 명사용법으로 쓰이는지 뭐 부사용법인지 형사용법인지 그런 걸 구분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와서도 이런 어떤 의미로도 쓸 수 있다는 거 잘 생각하라고. 이런 게 뭐 학교에서 내신으로 나오는 거는 요즘 거의 없어. 그렇지만 이렇게 적혀 있는 문장은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문장 적혀 있을 때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해석을 잘 하려면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열공하라고.